3의 29번.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1회. 요거 3회까지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4회, 5회 2개 받았지. 그거 말고도 모의고사 나눠줄게. 월요일에 또 나눠주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 누적 정리하면서 가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보일 거야. 이게 평가원 시험을 테마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본다라면은 100개가 좀 넘거든. 항상 자주 나오는 형태야. 근데 그거 우리 이미 다 했어. 다 했고 심지어 여러 번 하고 있어. 여러 번 하고 있으니까 막 새로운 내용들은 없다라고 보면 돼.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주말에 이 단권 수업 없더라도 좀 더 나와서 수원수투 공부 좀 더 많이 해. 확동도 같이 하고 해서 모의고사 연습 좀 더 해보고 하면 좋겠다. 육모 N수생 신청자가 9만 명이래. 들었어? 우리 40만 명인데 9만 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9만 명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 8만 5천 명보다 잘하면 되겠다. 그치? 15번 문제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으니까 요거 설명을 좀 해볼게. gx는 리미트 t가 x로 갈 때 오복함 하고 t-1분의 루트 ft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g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선은 뭐부터 파악해보냐면은 이 극한 자체가 존재한다고 했어. 우극한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럼 극한꼴이 있을 땐 기본적으로 꼴파악부터 먼저 해보는 거지. 꼴파악을 해봤을 때 밑에 0 되는 상황인 거니까 위에도 분자도 지금 0이 되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F1은 0이다. 먼저 이렇게 정리해주고 시작할게. F1은 0. F1은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x-1을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그대로 f에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t가 x로 갈 때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우리는 1로 갈 때를 먼저 불러. 지금 1로 갈 때 지금 설명했던 거였죠. 1 플러스. 1 플러스를 이렇게 지금 본다 생각하면은 t-1분의 그 다음에 위에가 루트하고 x-1 qx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요게 지금 이제 세모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쓰자마자 사실 바로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지금 내 풀이하고 있지만 지민이 왔어. t-1분의 루트 ft가 수렴했어. 그러면 ft는 t-1을 몇 개 가져야 되는지 사실 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몇 개,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돼? 적어도 2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뭐 내가 풀이도 써놨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얘는 위아래로 Q1이 또 0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잡아주면 되지. 어쨌든 여기서는 Q1이 0인 상황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fx는 x-1을 적어도 2개 가져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네모 곱해졌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 지금 하나 한 거고, 두 번째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G3은 0이다 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G3 일단 써보자. 두 번째는 G3은 0이다를 활용을 할 거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건데, G3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t가 3으로 갈 때 우극한 하고 t-1분의 그냥 루트 ft인 거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그치? 근데 이거는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밑에 분자가 0이 아니니까 이제 분모가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F3은 0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F3은 0이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좀 중요해. 이 FT라고 하는 식 자체가 뭐냐면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그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수업 투 수업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 이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갔지. 그치? fx는 항상 0보다 커 놨다. 근데 하필이면 특정 값 3에서의 함수값이 0이야. 그러면 3에서 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튕겨야 되는 거지. 그치? 접하고 튕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f'3은 0이고 접하고 튕겼다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이 x-3의 제곱이라는 거를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이 식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면 되겠지? gx에 대한 식 정리해보면 gx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보면 리미트 t가 x로 갈 때 우극한 하고 이 밑에는 t-1을 쓰면 되고 위에는 루트 쓴 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대로 써보면 t-1의 제곱 그 다음에 t-3의 제곱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 그치? 해놓고 나서 t가 x로 갈 때 우극한 하고 t-1분의 루트 써져 있으면 이거는 절대값 t-1 그 다음에 절대값 t-3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파악해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g0 더하기 g5지? 그러니까 g0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되지. 0 대입하면은 그냥 3이겠다. 아니네. g0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g0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t-1분의 하고 절대값 t-1 곱하기 t-3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지. 그 0 대입하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F5로 구하랬으니까 F5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여기다. 여기. 5 대입하면은 F5는 64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겠다. 둘이 더하면 60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기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상황이냐면은 이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다라고 했는데 그때 함수값이 하필이면 0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그 값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돌려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걸 잡아내는 게 관건이다. 이 등호 상황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부등식에서. 요거를 좀 잘 봐놓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볼게. 20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 하고 여기 ak는 n제곱 플러스 p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sn으로 처리를 해줘. sn은 n제곱 플러스 p다 이렇게 본다를 하면은 여기서 일반항을 이 안에 시그마 안에는 꺼내는 건 말은 연습을 했었잖아. 이거는 여기다 n-1를 대입을 한 다음에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빼주면은 an은 하고 2n 빼기 1이다. p 이렇게 지어지면서. 그치? 근데 이제 이 계산에서 항상 주의할 거는 원리가 이거였지. 그냥 무조건 n은 2보다 크다라고 외우지 말고 n-를 대입할 때 이 n-1이라고 하는 항은 1보다 크다야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식 자체도 n이 2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1항은 어디서 끌고 와야 되냐? 원래 식에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a1은 1 플러스 p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 1항이 m항보다 큰 게 3개가 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나열을 한번 해보자. 나열하면은 A2는 3, A3는 5, A4는 7 이런 식으로 지금 쓸 수가 있겠지. A5는 9 이렇게 그치? 근데 어차피 앞에서부터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 커지고 있으니까 A1이 이겨야 할 항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을 이겨야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정확히 잡아보면 A1은 뭐보단 커야 돼? 이기는 게 3개라고 그랬어. 이기는 항이 3개래. 뭐보단 커야 돼? 7보단 커야 된다. 뭐보단 작아? 9 하고 등호만 잘 잡아주면 되겠지. 이쪽에 등호가 붙을까? 이쪽에 등호가 붙을까? 둘 중에 하나. 9 이렇게 좀. 9보다 작다라고 하면 9보다 작다 할 때 앞에 3개 들어가는 거 맞지? 근데 7보다 작다면 2개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러면
8 더하기 9를 하면은 8 더하기 9? A1을 고쳐줘야겠네. A1은 문제에서 1 플러스 P였던 거니까 1 플러스 P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7과 8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7, 8 더하면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어. 그치? 여기에서 1 플러스 P가 7보다 크고 9보다 작고 나갔다니까 6, P, 8 이렇게 됐거든? 그럼 P는 7, 8 이렇게 지금 두 개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지민이 요거. 저기 내가 5회도 줬나? 4회 5회 안 줬나? 그 세 개가 끝이지. 이건 받았어.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22번에 이제 곡선이 3개가 있는데 y는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x 그 다음에 y는 로그 4x랑 그 다음에 4 곱하기 로그 4의 4x가 있어. 그러면 그래프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나와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로그 4x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린다 생각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y는 4 로그 4의 4x 그래프는 요거 그러니까 4 로그 4의 x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요 함수를 4배 한 거니까 더 가팔라지기도 하고 플러스 4만큼 한 거니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실제로 4분의 1을 대입해보면 x수가 교점인 거니까 뭐 요런 지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프가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은 뭐 요런 형태가 되겠지. 뭐 요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요 함수는 k 값이 양수라고 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마이너스만 잘 보면 되지. 축이 대칭이 된 상황인 거니까 세로축에 대한 대칭이 된 상황인 거니까 감소함수로 그려주면 된다. 감소함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같다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박스 안의 조건만 잘 해석을 해주면 되겠거든. 그러니까 A의 X좌표, Y좌표의 곱과 B의 X좌표, Y좌표의 곱은 서로 같다.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좌표 간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파악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이 자체에서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간단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 A, 로그 4의 A.
라고 쓰고 b라고 하는 좌표를 b, 그 다음에 4 로그 4의 4b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그치? 하고 나면은 그냥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a 곱하기 로그 4의 a는 b 곱하기 4 로그 4의 4b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좀 어렵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좀 어렵긴 했어.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y는 만약에 x 곱하기 로그 4에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 해보자. 얘 지금 둘이 똑같잖아. 여기 4b거든. 4b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본다를 하면은 y는 x라고, 이거 지금 x 곱하기 로그 4x 그래프 우리 미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는 알 수가 있냐면은 얘 증가함수. 그치? 그 다음에 로그 4x도 증가함수. 이게 둘이 곱하면 증가함수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증가함수란 얘기는 함수가 어떤 y값 하나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1대1 대응인 상황인 거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이 a랑 이 4b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똑같거든. 이 a, 4b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같은 함수 안에 a 값도 한번 대입해보고 4b도 한번 대입해봤을 때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한 거지. 원래 a랑 b 사이의 관계를 기하적인 특징을 통해서 찾는 문제가 일반적이었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박스 안의 조건을 보고 거꾸로 얘를 이렇게 유치하는 형태로 간 거야. b 값이 4분의 a가 된 거지. b는 4분의 a 바뀐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 로그 4에 여기 그냥 a가 되겠다. 이렇게 4b가 a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곡선 아직 활용 안 했어. 이 곡선 위에 a도 올라가 있고 b도 올라가 있거든. 근데 전부 다 미지수가 a야. 그치? 그러니까 얘 여기 한번 대입하고 이거 여기 한번 대입하고 연립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계산 조금만 더 해보면 방향은 다 얘기했어. 그래서 마무리만 한번 잠깐 조금만 보여주면 a 대입하면은 로그 4의 a지. 로그 4의 a는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거기다 a 이렇게 대입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b좌표 대입해보면 b좌표는 4 로그 4의 a지. 4 로그 4의 a인데 요게 k 곱하기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저 x좌표에 4분의 a를 이렇게 대입해줘야겠다. 이렇게. 대입하고 뭐 연립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나누기라는 게 제일 좋겠지. 나누기를 해버리면 얘분의 얘를 하자. 4가 됐지. 좌변.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면 k끼리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할 때 2에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나누기를 한다고 하면은 얘를 빼주면 돼. 그치? 이거 마이너스 3분의 4a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 이거 다시 한번 쓰면 2에 a승이네.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에다 3분의 4에 더있으니까. 그러면 a 값은 2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걸 찾을 수 있겠다. a가 2가 됐으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대입해보자. 다시 대입하면은 로그 4의 2는 하고 2에 마이너스 3분의 8승이다. k가 있지?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8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치? 그러면 k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 2에 마이너스 3분의 8승을 곱해버려. 2에 3분의 8승을 곱해버리면 얘는 2분의 1이지? 2에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1승에다가 플러스하고 3분의 8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2에 3분의 5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늘이 따라왔어? 그래서 정답은 3분의 5 곱하기 6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22번 문제. 우선 좀 수완수증 문제를 위주로 먼저 볼게. 활동 우리 좀 많이 했었으니까 2회에 14번으로 먼저 가보자.
14번 문제는 좀 이제 좀 어려운 포인트가 있었는데 14번 문제 지난번 잘 봐봐. 해줄게. 14번 지우고 다시 써볼까? 응. 아니야? 괜찮아? 응. K 값이 2파이랑 그 다음에 5파이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함수가 이런 형태로 올라갔고 이쪽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갔어. 탄젠트 함수를 그렸어.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써보면 여기가 5파이고 그치? 왜냐면 문제에서 y는 파이 곱하기 탄젠트 5분의 x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t 값은 5파이다 파악을 한 거지. 5파이 그치? 그 다음에 이 정근선 부분은 x는 2분의 5파이의 지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 이제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꽂혀 있는데 그 k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k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문제랑 다르게 약간 전형적인 상황이 됐다고. 왜냐면 PQ의 길이를 알려줬거든. PQ의 길이 하는 거는 여기가 P고 여기가 지금 Q가 되고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또 여기 직각삼각형 그려볼 수 있겠지. 직각삼각형 살짝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5루트 2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루트 2만 빼면 되지. 그럼 가로 길이가 다 표현이 되는 거니까 2분의 5파이고 여기도 2분의 5파이고 이렇게 잡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알았으면 이제 좌표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요 길이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아니면 좌표를 애초에 이걸 이용해서 잡아줘도 되고 이제 문제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요거 한번 좌표를 잡아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여기 P 좌표를 알파 콤마 그 다음에 원래 탄젠트 함수에다 대입하면은 파이 탄젠트 5분의 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Q 좌표는 알파 플러스 2분의 5파이를 활용하면 되겠지.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콤마하고 파이 탄젠트 여기 5분의 1에다가 5분의 1에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5파이를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겠어. 그치? 이렇게 해주면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부분은 5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탄젠트의 2분의 파이면 역수로 바꿔야 되겠지. 역수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만큼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탄젠트 5분의 알파를 깔고 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사분면 취급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 마이너스를 앞에 이렇게 붙이고 파이가 있었으니까 파이를 이런 데다 이렇게 좀 써주면 돼.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뭐가 완성된 거냐면은 요 P의 Y좌표랑 그 다음에 요 Q의 Y좌표가 두 개가 이렇게 찍힌 거야. 그치? 두 개를 빼서 2분의 5파이다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식을 이렇게 써주면 돼. 써주면 파이 곱하기 탄젠트 5분의 알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지. 플러스 탄젠트 5분의 알파 분의 파이를 하면은 이 계산이 2분의 5파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치? 하고 나서 파이를 다 날려주면은 이렇게 날려줘. 그치? 그 다음에 뭐 요거 그냥 뭐 t라고 생각해 볼까? t라고 준다면은 이 식은 t 플러스 t분의 1이 2분의 5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양변에 2t 곱해주면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2, 1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금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t 값이 2분의 1이랑 2랑 이렇게 두 개가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t라고 하는 거는 원래식으로 돌리면은 얘 탄젠트 5분의 알파인 거니까 탄젠트 5분의 알파가 2분의 1이거나 2다라고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이 범위를 봐야 되는데 왜 이거 그냥 계산하지 않고 감으로 한번 푼다고 생각해 보자. 시험 시간에. 정확하게 하는 것도 설명을 해줄게. 근데 감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2파이랑 5파이 사이면 5파이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2파이는 지금 여기 2.5파이잖아. 2파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 된다면 당연히 2도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 아니라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탈락이 될 수밖에 없어. 2파이라고 하는 지점이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2파이가 있을 때 2분의 1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그렇게 감으로 풀었으면은 정답이 맞아. 그렇게 돼. 일단 그 감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좀 정확하게 푼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다시 관찰해 보자. 이걸 본다를 하면은 일단 문제에서 여기 2분의 5파이 이 부분이 왜 어려웠냐면 2분의 5파이 여기다 대입하면은 2분의 5파이? 맞지? 2분의 5파이 인데 2파이를 한번 대입해봐. 여기다 2파이를 대입하면 5분의 2파이가 되잖아. 그게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이 아니라 가지고 도대체 2파이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럼 특수각이 어딘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 어딘지를 본다라면은 우리한테 제일 만만한 부분은 정근선을 반으로 자른 부분이거든. 탄젠트 함수에서. 거기에 함수값은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2분의 5파이를 절반으로 잘라주면은 4분의 5파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4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4분의 5파이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봐봐. 이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웠어. y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할 때 봐봐. y가 0. y가 0이면 그때 x 값이 4분의 5파이라고 하면은 4분의 5파이를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지. x 값이 4분의 5파일 때. 그치? 그러니까 x 값이 4분의 5파일 때 k 값도 4분의 5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y가 0이면 넘기면 그냥 x는 k가 된다고. x는 k.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5파이면 실제로 x 값, k 값이 지금 다 4분의 5파인 상황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뭐 이렇게 지금 이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4분의 5파인 지점을 잡아주면 곧 k의 범위는 x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해됐어 이거? y 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y가 0이면 좀 전에 한 얘기는 넘기면 그냥 x는 k가 된다는 얘기야. x는 k. 이렇게.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게 본다라면은 4분의 5파이를 대입했을 때 여기 요 지점은 여기 1이지 이만큼이 1인 거니까 지금 파이가 나와. 이렇게. 그치? 근데 좀 전에 계산했던 이 탄젠트 5분의 알파가 2분의 1인 상황을 계산해보면 여기다 이만큼이 2분의 1인 상황을 대입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그때 대응되는 값이 어딘지를 봐보면 여기 정확히 이건 모르겠지만 4분의 5파이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k 값이 4분의 5파이보다 작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진아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 어쨌든 그 결론을 내보면 P라고 하는 좌표를 이제 한번 써보자. P는 알파 콤마 2를 대입하면은 2파이가 됐지. 알파 콤마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인 5분의 얼마지? k 플러스 3파이. 근데 k 값은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거든. k 값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야. x 플러스 y가 k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된다. k는 알파 플러스 2파이인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면은 사인하고 5분의 알파 플러스 5파이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니까 이 식은 사인 파이 플러스 5분의 알파인 거.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식 한번 고쳐주면
3, 4분면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5분의 알파다. 이렇게. 이거 바꾸는 거 잘 돼? 안 되면 다시 얘기해줘. 괜찮아? 이제?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되겠지? 5분의 알파 상황은 이렇게 삼각형 잡아보면 여기 1이고 2고 5분의 알파인 거고 5분의 알파라고 하는 각 자체가 2, 4분면 1, 4분면 위에 있다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루트 5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 사인 5분의 알파는 루트 5분의 2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이다 파악하면 되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한일 헷갈린 거 있어? 는 알파 플러스 2파이. 알파는 안 구해도 되는 알파는 안 구해도 되는 거였지. 애초에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산이 마무리된 거고. 괜찮아? 현민이 이거 원래 잘 풀었었어? 그래? 이해는 됐어? 15번으로 가볼게요. (10번) 문제, 중요한 문제네. 요거 15번 문제도 좀 별표로 쳐볼게. 보면은 1에서 x까지의 절대값 ft dt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 대해서 ft dt 이게 지금 둘이 더한 값이다 얘기했어. 근데 문제에서 가족권부터 봐보면 가족권에서 일단 g-1에 대한 해석을 해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럼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절대값 ft dt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t d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도 설명을 할게. 풀이를 하면서 우선은 여기서 어떻게 봐보냐면은 이거 우리 이미 많이 했던 거거든. ft랑 절대값 ft 있어. 그럼 좀 수상하네 생각이 들어. 마침 구간도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구간 둘이를 위치를 바꿔주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꾸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은 이 식은 둘이 합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ft 먼저 쓰면 ft 빼기 절대값 ft dt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많이 했던 함수인 거거든. 요거.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냥 ft를 빠져나오니까 0이지 함수값이. 그치? 근데 ft가 음수인 상황이면 그때는 마이너스 ft를 빠져나오니까 EFT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 이 ft 빼기 절대값 ft라고 하는 거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은 0이거나 EFT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확실한 건 이 함수는 이 모든 구간에서 다 0보다 작고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 0보다 작고 나왔어. 양수는 다 죽어버리거든, 0으로. 양수는 다 0으로 죽는 상황인 거니까 ft 빼기 절대값 ft는 0보다 작은 쪽이나 0인 거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결과도 당연히 0보다 작고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다 음수인 부분들만 정적분을 한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봐. g-1이 0보다 작고 나왔던 거.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g-1이 0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해야 돼. 가족권 안 끝난 게 g' 0도 보라 했으니까 g'(x도) 한번 만들어 보자. g'(x) 이쪽에다 써보면 얘는 g'(x는) 계산해보면 그냥 저기 절대값 fx지?
절대값 fx가 그냥 끝이네. 얘 상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g'0을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해보면 g'0은 절대값 f0이야.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또 뭐냐면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봐. 이 절대값 자체가 0보다 큰 것 같다. 그치?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g'0이 0보다 큰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흥분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 되게 감탄이 나오지. 왜냐면은 g-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g-1과 g'0은 문제에서 같다로 주어졌지. 조건에서. 근데 얘가 0보다 큰 것 같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G'도 0이고 G-1도 0이다. 이렇게 지금 다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이 식을 썼으면 G-1에 대한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뭐냐면은 G-1은 저기다 써보면 1부터,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FT 빼기 좀 전에 했던 대로 FT 빼기 절대값 FT DT 인 건데 이게 0이래. 그치? G-1이 0이다. 지금 이렇게 줘.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거 대답을 한번 잘해봐. -1과 1 사이 있지. 이 -1과 1 사이에서 fx는 부호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이거 다시 봐. 요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란 얘기라고. 그치? 음수가 뭔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여기 정적분된 값이 나오겠지. 전부 다 싸그리 0 됐잖아. 그치? 그 얘기는 fx가 양수거나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조건도 보이냐면은 아직 요거 안 썼어. 이 G'0이 0보다 G'0이 0이다 지금 써야 되지. G'0이 0이면 F0이 0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여기 나온 요 조건들을 한 번씩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F0이 0인 거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면 F0이 0이라고. 그러면 이거 내가 좀 전에 강조했던 부분이 또 나왔는데 이거 어떤 조건으로 보여? 이거는? F' 0이 얼마다? 이 조건이 지금 또 보인단 말이야. 이 극소 조건이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 F' 0은 0이다. 근데 F0은 0이고 F' 0이고 그럼 X축에서 지금 튕겼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간단하면은 fx의 그래프 개형이 쉽게 추론이 돼. 0에서 튕겼어. 근데 이렇게 튕겨야 돼. 그치? 근데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그치? 하고 나면은 fx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식을 써주면 fx는 0에서 접했고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나조건 하나 더 봐보면 나조건 아직 안 봤잖아. 나조건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G2는 9래. G2는 9면은 2를 그대로 대입해보자. 여기다 2 대입하면 돼. 저기다 2 대입해버리면 1부터 2까지 하고 절대값 ft dt 플러스 그 다음에 -1부터 1까지의 ft dt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 봤더니 확실한 게 있어. 1부터 2까지면 1, 2가 지금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 구간이 양수라고 하는 게 보장이 돼 있지. 그치? 이게 지금 양수인 거야. 이만큼. 이게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기고 빠져나오면 돼. 1부터 2까지의 ft dt 플러스 -1부터 1까지의 ft dt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다. 그치? 그러면 1이 또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를 -1부터 2까지의 ft dt로 이렇게 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 G2는 얼마를 했지? 9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계산할 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1부터 2까지 하고 t제곱 t-a dt는 9다. 이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거고 이거 전개한 다음에 그냥 정적분하면 a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a가 -4분의 7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요거 복습 한번 해볼까?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보면은 바로 떠오를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복습해볼게. 수열에서 요런 함수를 다룬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n은 1에서부터 5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제 평정에서 이거 여러 번 했던 거거든. 이거를 지금 푼다라고 했을 때 얘는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1, 마이너스 3, 5,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9. 뭐 요렇게 1, 2, 3, 4, 5항이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은 계산할 때 어떻게 썼냐면은 양수만 전부 다 살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해서 5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빼기 절대값 an이면 이렇게 요때는 전부 다 양수를 죽여. 음수만 살려. 이렇게 간다로 설명했었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가 수열에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투에서도 잘 나와. 수투에서 잘 나오는데 이 문제는 한 차원 그거를 좀 뛰어넘은 문제였어.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모양을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주지 않았거든.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G-1이라는 거 이렇게 우회를 한 거야. 한번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네들을 합치고 놨더니 이런 식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양수만 죽고 음수는 살아남는 함수네. 다만 아까랑 다른 건, 저 수열이랑 다른 건 2가 곱해지는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계산하면 됐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점점 이런 상황이 좀 익숙해져 갈 거야. 익숙해져 간다 생각하면 되고, 이 부등식이 나오는 상황들에 대한 처리를 자꾸 할 줄 알면, 지금 뭐 수원이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투가 더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거든. 수투가 더 어렵다고 했을 때 이 부등식 처리 결국에는 자꾸 뭘 숨겨놓냐면은 이 문제 G 프라임 0이 0이고 G-1은 0이다 라고 주고 시작했다 해봐. 그러면 약간 쉬운 4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조건으로 감춰놓은 것 뿐이었어.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프 추론하고 결론 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볼게. 졸려? 잠깐 쉬었다 할게.
저기 확통 위주로 하고 있어? 확통 위주로 풀고 있어? 확통 위주로 풀고 있어? 네. 아니, 시험은 21번 이런 거 풀겠어서. 그래? 네. 좀 할만해? 네. 확통은? 아, 그래도 손은 될 수 있으니까. 되는 것 같아? 손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14, 15, 21? 21번 문제도 같이 해볼게. (21번) 문제 봤을 때 떠오르는 평가 문제 있지 않았어? 있었어. 혜민이 있었지? 뭐 있었냐면은 요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면 떠오를 거야. 마이너스 1과 1이 있었어. 이렇게 됐고 얘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뒤집었었지. 뒤집어가지고 얘 이렇게 바꾸고 여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1보다 큰 쪽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풀었던 문제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지. 이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면 돼. 왜냐면 그때도 의미분계수였거든. 여기도 의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다 이렇게 하겠어. 그럼 그래프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yx 그래프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놓고 본다 하면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각각 뚫리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안에 이제 이차함수가 들어간 선인 거. 최고차계수 1인 이차함수가, 그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예시야,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위로 올라가서 연속이 되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기하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 평균 변화율 있지. 평균 변화율이 1 플러스 상황이면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우극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 그치? 그리고 그거를 그냥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한번 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해석해보면 x가 a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gx 빼기 ga 이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밑에 0이지? 위에도 극한이 0이 되어야 돼. 위에 극한이 0이 되려면 여기가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gx랑 ga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다고. 0이 되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좌극한은 필요 없어.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여기 봐봐 이거. 우극한은 여기였는데 함수값이 여기였잖아. 그 둘 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은 상관없는 거야. 이쪽은. 근데 1쪽이 문제지. 1쪽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질문. 요 1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여도 상관없을까? 얘랑 기울기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을까? 이거? 상관없지. 왜냐면 이거 우미분계수만 정의되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미계랑 좌미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 없었던 거잖아. 이렇게만 보면 돼. 그 이제 답이 나오지. 어떻게 답을 쓰면 되냐면은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1이지? 1,1인 거니까 fx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요렇게 둔다라면은 일단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요게 1이다. 이식을 하나 써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조건 아직 안 썼어. 우미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그랬거든. 우미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근데 어차피 얘 1이고 얘 1이지 전부 다 우미계가. 그치?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미분해주면 f'x는 2x 플러스 a라고 뒀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요게 5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다를 계산하면 a가 3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면 3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a3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b값 구하고 각각 대입하면은 답이 7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나왔었던 6월 모의고사 나왔던 기출을 좀 이렇게 약간 틀어가지고 풀었던 문제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그 기출이랑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어요. 3회로 먼저 가볼게. 저희 정수기 옆에 있는 왕사탕 한번 먹어봤어? 크게 생긴 거 있잖아. 안 먹어봤어? 응. 아이, 나 너무 저녁을 안 먹었거든? 배고파가지고 하나 입에 넣었는데 얘 왜 안 줄어들어? 아, 어떡하지 이거? 한 20분, 30분 가는 것 같은데? 응. 빨리 삼킬게. 응. (3회) 10번 문제로 가보자. (10번) 문제는 이 나와 있는 말만 좀 잘 읽어보면 돼.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 2라고 했어. 2인 직선 L이다 이렇게 이랬어. 근데 이 L이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원점을 지나간다는 설명은 없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렇게 좀 가는 얘기가 있다 생각해볼게. 근데 문제에서 O랑 여기 위에 어떤 점 P를 로그 2 대 로그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로그 2 대 로그 거꾸로 썼지? 로그 2 대 로그 3 이렇게 로그 2 대 로그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 직선 L 위에 있다고 했거든. 그럼 확실한 건 Q는 여기 써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L을 수정해줘야 되지. L을 이렇게 간 게 아니라 L 자체가 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산은 이제 끝났다 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보면 0,0과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좌표를 기울기 2인 직선 위에 점인 거니까 A,2A라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지금 잡는다 생각하면은 0,0과 A,2A를 로그 2 대 로그 3으로 내분한다.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 쓰면 되겠지. 내분점 공식 써보면 X좌표를 줬잖아. X좌표만 계산하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3분의 하고 그 다음에 로그 2 곱하기 A 그냥 0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한 게 1이다. 이게 지금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슉 지워졌지. 지우고 나면은 여기서 A는 로그 2분의 로그 6이지. 다시 한번 쓰면은 얘는 로그 2의 6인 거.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P의 Y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 기울기 2인 직선을 잡았을 때 얘를 이렇게 좀 수정만 해줬으면 됐다. 이렇게. 그럼 11번 문제 질문 없고 잘했으면은 11번 문제는 이제 이 유형은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랑 0으로 갈 때 극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조금 적응할 때가 됐어. 11번 문제는.
12번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수로 함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에서 함수가 이제 2개나 3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하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닮은 관계야. 그치? 닮은 관계? 그러니까 즉 관계를 생각해 본다. 함수들의 관계. 근데 이걸 볼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어떤 평행이동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평행이동 관계. 대체로 쉬운 형태가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대칭이동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대칭이동이라고 하면은 얘는 x축 대칭도 있고 y축 대칭도 있겠지만 이 yx 대칭이 잘 나오지. 이거는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역함수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먼저 봐보면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 그게 우리한테 또 직관적으로 더 와닿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어. 이거를 여기 있는 y는 2x 플러스 1 빼기 k랑 비교해보면 뭔가 역함수 관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를 역함수 바꿔주면 x는 로그 2에 y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렇게 지금 쓰고 나서 식을 정리해주면 넘기고 2x 플러스 2은 y 플러스 k 플러스 1인 거니까 이 식 다시 한번 쓰면은 y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치? 여기까지 간 건 뭐냐면은 역함수를 해석함.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지수 함수랑 비교해 봤더니 똑같진 않아. 그러면 이 함수가 다시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바뀐 거거든. y는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k로 갔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계를 파악해보면 이번엔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 관점으로 본다 하면은 x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옮겨왔다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구성해보는 거야. y는 x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먼저 이 로그 함수가 분명히 y는 x와의 교점이 2개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물론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존재한다로 나왔어. 이건 그래프가 존재한다 하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근데 이 함수를 역함수를 만든 게 얘였던 거니까 요게 역함수였잖아. 이 역함수 함수는 그래프를 이렇게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 게 지금 이 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갔더니 얘가 됐다 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교점이 좀 겹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이게 로그 함수와의 교점이 AC라 했으니까 이게 AC일 수도 있고 CA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평행이동 시킨 애가 다시 또 교점이 A에서 잡힌다 했으니까 그 점은 A가 여기 있고 지금 C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건데 어떻게 평행이동 시킬 거냐면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1만큼 간다라고 해서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간 거지.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B가 AC였는데 AB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C가 A로 간 거야. C가 A로 가면서 117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A에 있었던 점은 이렇게 또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역시 117 간 거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 파악이 다 됐어.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이 A 좌표를 t, t라고 둬. y는 x 위의 점인 거야. 왜 이렇게 했냐면은 A 좌표가 요 녹색 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보라색 선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 각각에다가 한 번씩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이 풀이를 뭐 반복해서 계속 해서 외운다가 아니라 이 관계 파악이 항상 기본이다라는 생각해야 돼. 지수로 함수가 나오면 관계 파악. 관계 파악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어, 13번은 괜찮나 보네?
이 삼각함수 문제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근데 이것도 역시 기하적인 특징들이 나와 있지. 가조건 보면은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뭐 y좌표 합이 3이다. 그러니까 좌표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내가 이렇게 행동 영역을 정리해놨듯이 삼각함수에서 그래프랑 어떤 좌표 사이, 그러니까 기하적인 상황 사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왔다 했을 때는 이 좌표랑 이 기하적인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항상 주의를 해주면 됐어. 요게 지금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좌표랑 기하적인 상황 사이의 관계. 그럼 먼저 그려주면 y는 2 탄젠트 그 다음에 a분의 파이 x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우선 t 값을 잡아주면 t는 a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a인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기서 탄젠트 함수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해보자. 이 삼각형을 봐보면 삼각형이 이쯤이면 될 것 같다. 요렇게. 그러니까 오 괜찮아 훌륭해. 이 정도야. 그치? 이렇게 잡고 나서 지금 봐보면 우선 넓이를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면 좌표부터 잡으면서 시작을 해볼게.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두고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쓸 필요도 없는 게 여기 길이 우리 바로 알고 있어. 이 길이 얼마겠어? 그러니까 주기가 되는 거니까 a다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나온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면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는 a야. 이 상황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둘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랑 베타를 대입했을 때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그걸 이제 한번 써보기로 할게. 그러면 2 탄젠트 a분의 파이 베타 알파, 요거는 2 탄젠트 a분의 파이의 베타. 요게 지금 둘 다 전부 다 b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좀 세워줄 수가 있겠다. 함수값이 같은 상황인 거지. 지금 뭐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c라고 하는 좌표가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여기 길은 이미 알고 있어. 지금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넓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a면 이 높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해봐야 돼. 높이를 문자로 표현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c의 x좌부터 먼저 가볼게. c의 x좌표를 본다 하면은 뭐가 될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라서 보면은 2분의 a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c의 x좌표 쉽게 나와. 베타 플러스 2분의 a인 거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베타 플러스 2분의 a. 그러면 y 값에다 대입해보면 y 값도 나오겠지? 대입하면은 y라고 하는 거는 2 탄젠트 a분의 파이에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분의 a를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된다.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분의 a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y 값이 정리가 된다. 이 계산해보면 여기는 요 계산하면은 a분의 베타 파이 플러스 둘이 곱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있으니까 얘도 역수 처리해야 되겠다. 역수로 바꿔주면 요렇게를 한꺼번에 계산해봐. 한꺼번에 계산한다면은 2 그 다음에 탄젠트 a분의 베타 파이 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다.
그치? 2, 4분면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근데 요거 헷갈리나? 아까 여기 이 값이 이미 있었어. a분의 파이 베타 여기 있지. 그치? 여기 있으니까 요 값은 이만큼이 2분의 b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2분의 b인 거. 2분의 b 있지. 그치?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b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4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b분의 4다. 이렇게 지금 깔고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C좌표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타 플러스 2분의 A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4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러면 이거 되게 괜찮은 계산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아까 이 부분 B라고 잡았거든. 그치? B인데 마이너스 B분의 4만큼 뺀 거니까 여기 길이가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지. B 빼기 마이너스 B분의 4가 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그 식을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걸 써보면 b 마이너스 b분의 3거. 이게 지금 y좌표 값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 이만큼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만큼. 하늘은 이해 안 돼서? 여기를 지금 b로 잡은 거거든. 이렇게 b. 그러니까 b에서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b분의 3거니까 빼서 여기 길이를 지금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거 왜 마이너스 b분의 3지?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아까 요거 2분의 b인 거 이해됐어? 여기 탄젠트 a분의 파이 베타는 2분의 b잖아. 여기다 대입한 거. 2분의 b분의 1이면 2b지? 아니 b분의 2지? b분의 2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3거. 근데 둘이 빼는 게 우선이 아니네.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이 y좌표의 합이 3이라고 그랬어. b랑 마이너스 b분의 4랑 더한 게 3이다 그랬으니까 이 계산을 좀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양변에다가 b를 곱해버리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는 0이 됐고 그럼 b에 마이너스 4, 1 이렇게 깔아주면은 b 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지? b는 4가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넓이에 대한 식 아직 안 썼으니까 넓이만 마무리 해보면 넓이 10이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저 a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넓이가 문제에서 10이라 했으니까 얘가 10이야. 그러니까 a 값이 나오면서 이게 정답이 되겠다. a 구해보면 a가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b는 4고 a는 4고 둘이 곱하면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이 좌표란 기하적인 관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좀 잘 연습을 더 해줘. 하늘이 헷갈리는 거 있어? 넓이에서? 넓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한 거야. a 곱하기 높이는 여기 이만큼 길이거든. 근데 b가 4고 여기 요 좌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가? 내가 지금 잘못 썼나? 마이너스 1이었네? 헷갈릴만 했네. 이렇게 되죠. b가 4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다. 괜찮지? 그 다음, 그래. 15번으로 가봐요. 21번 잘 됐어? 21번 질문 안 했네? 할까?
아, 있네. 15번 극한 문제를 봐볼게요. 역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x 요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우리 했던 것처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fa가 0일 때가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 하면은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분자도 0. 그러니까 이 a 값이 0인 상황을 좀 추적해봐야 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왜냐면 지금 여기 a가 0일 때 분자 0이고 분모 0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 야너 따라왔어? 이 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a는 0인 상황을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보면 f0은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fx는 상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x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bx 제곱 플러스 c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f'1은 3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미분을 해주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은 f'1은 3 플러스 2b 플러스 c다. 이렇게 쓰고 나서 요 값이 3이라 했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둘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은 2b 플러스 c는 0인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b다. 이런 식으로 하나 확보를 할 수 있어. c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지금 쓴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여기 fx는 x 3승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2bx 이렇게 바뀌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극한을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3승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2bx 분의 x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존재해야 된다. 그치? 일단 아까 0인 상황 막았어. 우리 여기 a가 0이면은 위아래로 x 지어지면서 되는 상황 이제 괜찮지. 그건 해결이 된 건데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은 이 밑에가 0을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빼고는 더 이상 0이 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이만큼이 이거를 위아래로 약분을 해버려. 약분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x에 대해서 지워버리면 x가 a로 갈 때 1, 그 다음 밑에는 x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치? 요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 판별식을 써주면 d는 d제곱 플러스 4b가 되고 요게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돼. 아니지? 8.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가면 돼. 더하기 8배요. 그러네. 플러스 8b.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8과 0 사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f1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고 f1이 정수라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해주면 f1은 1 플러스 b 마이너스 2b인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걸로 그대로 바꿔주면 되겠지. 얘를 고쳐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b
0, 8. 1 더하면 1, 마이너스 b 플러스 1, 9.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f1의 최대값은 이게 f1이지. f1의 최대값은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 그치? 극한 문제가 원래 너희 지금 기출을 쭉 풀어봤으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봐도 도움이 되냐면은 극한만 22년부터 26년까지 쭉 다 찾아보는 거. 그럼 이제 역사를 알 수 있거든. 삼각함수만 쭉 넘기면서 삼각함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봐. 근데 극한 문제는 24, 25년 정도까지는 되게 기본 문제로 나왔었는데 26년도 들어오면서 극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어.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 흐름이 육모 때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치? 물론 뭐 수능에 그게 연결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육모 최대한 잘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뭐 그런 극한에 대한 얘기들도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그래. 21번에 최고 차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와 자연수 k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gx는 절대값 fx, 밑에는 f 프라임 k x-k 이렇게 x가 k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가 k보다 큰 합일 때 이렇게 있지. 근데 이제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럼 우선은 뭐부터 생각해봐야 되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 한꺼번에 우르르 풀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연결시키면서 본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는 미분 가능 조건을 먼저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어. 어차피 얘도 얘 지금 두 개를 보는데 이 잘려진 부분에서 미분 가능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본다라면은 먼저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x는 k인 지점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도 되어야 된다. 이 두 개를 다 확인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어. x는 k인 지점에서 이렇게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되고 다 표현을 해보는 거. 그치? 근데 일단 0 대입해보면 k 대입해야 되겠지. k 대입해보면 절대값 fk 요거는 여기다 k 대입했더니 0 됐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미분 가능 조건 수원수투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잘 활용을 해보자. 이거 좀 중요해. 이 부분. 뭐냐면은 일단 이 우변은 f'k라고 하는 거 보일 수 있거든. 어쨌든 이거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 들어갈 값을 보려고 하면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가 있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가 있는데 걔가 k인 지점에서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여기 들어가는 값은 무조건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이거 지금 주말에 같이 수업 안 했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음수여야 돼, 이 부분. 그치? 왜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얘도 지금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K인 지점에서의 좌미계는 항상 이쪽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함수였든 감소함수였든 상관없이 좌미계는 음수, 우미계는 양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요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본다를 하면은 이 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가 있냐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 F 프라임 K이긴 한데 F 프라임 K가 양수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절대값 표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건 무조건 확정이 된다고. 이 값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근데 사실 알 수 있거든.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둘이 같으려고 하면은 F 프라임 K가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양수 음수? 0이어도 되지만 0 말고 양수 음수. 음수, 예, 음수. 그치? 음수고 여기는 얘 양수로 빠져나왔다고도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가 되겠지.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F 프라임 K라고 하는 값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K인 지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아까 요 함수였던 거야.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함수였다.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요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요 상황. 이렇게 좌미계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이 붙은 함수의 좌미계는 음수다. 요거 잘 파악해 놓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웠지. K 값이 자연수란 조건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 좀 상황을 파악해봐야 되겠어. K는 1부터 한번 봐보자. K가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어떻게 바로 쓰면 되냐면은 일단 여기서 나온 조건은 요거 FK는 0이거든. 여기서는 FK는 0이 이렇게 잡혀서 FK는 0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 그치? 그러니까 K가 1이면 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은 F의 1은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럼 그 얘기는 함수가 축이 이렇게 있을 때 1인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지금 뭐 그린 거냐면 최고 차이 개수가 정수인 3차함수 그리려고 한 거거든. 근데 1인 지점에서 끊어야 되지. 이렇게. 끊고 나머지는 얘 연결시켜야 된다고. 근데 미분 가능이라 했으니까 얘는 조금 곡선을 이렇게 더 강하게 줄까? 얘 지금 이렇게 됐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미분 가능으로 직선으로 갖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은 그리자마자 바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문제에서 G3이 4라고 했거든. 그치? 이 흰색이랑 노란색을 합친 함수가 GX 함수인 건데 이 3에서의 함수값이 이미 음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봐. K 값이 그러면 이게 2보다 큰 같은 상황. 자연수로 했으니까.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 그러면 이것도 아까 옆에다 써놨지만 다시 한번 써놓으면 FK가 0이고 그 다음에 F'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고. 그치? 아 근데 우리 이 조건을 안 썼어. 뭐 했냐면은 F의 1대입한 게 0이라는 조건이었어. F의 1대입한 게 0. 아까는 이미 썼었지. 이게 지금 중복이 됐었단 말이야. 근데 다시 읽어보면 F1은 0이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치? 그럼 F1이 0이고 FK도 0이야. F'K는 음수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려면은 얘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K인 지점이 이렇게 있다 해봐. 1인 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어. 그러면 함수가 여기서 1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 무조건 지나가지. 그치? 근데 여기 K인 지점에서만 미분 가능이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이 절대값 fx 자체도 미분 가능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 둘이 합쳐지는 지점도 미분 가능이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이려면 x축과의 교점이 없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되는 거지. 그치?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미 k를 지나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지금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렇게. 그치? 접하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접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둘 중에서 뭐밖에 안 되냐면은
이 위에 거밖에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 이미 정해져 있지. F'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요 상황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치? 뭐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판단해 보자. K인지 이렇게 잡았어. 잡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연결시켜 보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랑 기울기 같게끔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치? 이 직선 그린 거 이거는 3참수가 아니라 직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은 문제에서 G3은 4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알 수 있어. 여기 지금 K거든. 이 부분. K. K인 거니까 3이라고 하는 거는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G3이 4라고 돼 있으니까 3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면은 K는 요런 관계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양수여야 된다 그랬다. 양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K는 3보다 커야 되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4보다 크나왔다.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 K 값은 자연수거든. 그치? 근데 K가 자연수인데 3이 돼버리면 3일 때 함수값이 4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잡힌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풀었어. 마무리만 해볼게. fx가 최고차는 몰라. 그 다음에 1에서 접했어. 그리고 K를 지나갔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값이 음수다 이렇게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잡았으면 G3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 절대값 F3이거든. 이 절대값 함수에 대입할 거잖아. 여기다. 그치? 근데 우리 위에 걸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F3을 이렇게 고쳐주면 돼. F3. 그치? 근데 F3이 문제에서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F3에서. 하늘 이상해? 이해됐어? 여기 요만큼에서 지금 3 대입한 거 3. F3은 4? 이렇게 지금 잡은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다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은 A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K야. 요게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하고 나서 이렇게 지어주면은 이게 1이 남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도 정수고 K도 자연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둘이 곱해서 1인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거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너희 그 1이었나? 문제 풀다가 삼각함수 관련한 문제에서 그 순서상 찾는 문제 있었거든. A, B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해서 기억 안 나? 이거? 뭐 이렇게 코사인 함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순서상 찾으라 했을 때 그 문제 이런 조건이 있었어. FA 곱하기 FB가 1이었나? 뭐 이런 마이너스 1이었나?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는 거 잡았었지. 그치? 그거랑 지금 상황이 비슷해. 둘이 정수 곱하기 정수인데 1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 거면은 얘가 계산이 1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상황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A 음수를 했으니까 얘로 지금 결정이 됐네. 얘로 결정이 됐으니까 K 값은 2다. 이렇게 지금 따져주면 되겠다. K는 2.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다. K가 2? 아닌가? 아, 1 되려면, 미안. 플러스 해야 되네.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K는 4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1 되려고 하면. 그치? K는 4. 그 여기다가 이렇게 4로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G-1 더하기 G5야. G-1은 이쪽이지. 그러니까 함수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 그치?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G5는 요 함수에다 대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직선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다 5 대입하면 되고, 좀 전에 K는 얼마 나왔지? 4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F'K는 요 K가 4가 나왔으니까 K가 4인 지점에서 미분계수 따지면 되겠어. 그치?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우리 계산하는 거 바로 연습했었지? F'4는 그냥 지우고 4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치? 연아 이해됐어?
요거 이해 좀 이해 안 됐어? 왜냐면은 문제에서 이 조건이 있었거든. G3이 얼마나 했냐면은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렇게. 그러면 함수값이 양수인 지점인 거니까 일단 K인 지점이 얘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 건 이해됐지. 근데 K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자연수니까 4보다 크거나 이렇게 잡은 거. 왜냐면 3보다는 커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3이 이런 지점에 있으면 함수값이 4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이해됐어? F'은 4? 여기 X-4인 것까지 이해됐지? 아, 이해했어. 이해됐어? 이게 지우고 여기서 4 대입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모의고사가 26, 25, 24, 23, 22 6월 모의고사 5개를 풀었잖아. 풀었고 그 다음에 요거 1등급 정복하기 문제 1회부터 5회까지 다 정리를 하면 됐어. 4회, 5회 오늘 받았지?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같이 할 모의고사가 좀 더 있어. 더 있고 그러니까 주말에 할 모의고사도 또 있고 하니까 신나지? 이렇게 모의고사 신나게 풀어볼 기회가 언제 있었어. 이렇게 한창 재밌게 즐기면 돼. 하고 또 내신 챙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능까지 계속 즐기면 되고 그렇게 가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기로 할게. 그리고 수특은 이산항의 변수까지 좀 더 해보면 돼. 확통 수특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확통도 계속 챙겨야 되니까 수특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서는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유형서 지금 계속 누적 체크하고 있으니까 유형서 마무리하고 기출책도 계속 꾸준히 더 끝까지 풀고 이렇게 정리해보기로 하자. 고생했어요. 집에 가자.